제목을 이제 다르게 설정을 하는데, 일단 새로운 시작과 성장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시작을 해서 그 친구들이 이제 잘 성장을 해서 이제 성과를 내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정했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중학생이 돼서 또 이제 중등을 지금 겪으면서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예비 중이라면 중학교 때는 초등학교 좀 다른 점들, 어떻게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는지 뭐 그런 것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도움이 되고자 설명회를 열게 됐고, 그래서 일단 처음에 학부모님들 상담을 하면 대부분 한 4가지 정도, 이 4가지 정도로 좁혀지는 것 같아요. 시험을 보고 이제 어머니랑 개별적으로 상담을 하면 일단은 뭐 학원을 제일 많이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적이 안 나오는 뭐 어떤 A라는 학원에서 뭐 1년 6개월 정도 준비를 했는데 내신 성적이 좀 안 좋다 하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학원을 좀 이제 변화를 주고 싶어서 오시는데, 사실 내신은 뭐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효율적으로 뭐 5시간 공부해서 8점 맞고 뭐 10시간 공부하면 90점 맞고 무슨 뭐 100시간 공부하면 100점을 맞으면 100시간 공부하면 손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내신은 실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제 학생과 선생님이 투자할 수 있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제 이 지역의 경험이 있냐, 이런 게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저희 이제 중등은 선생님 이제 2분이 계세요. 근데 한 분은 이제 저랑 같이 청와대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분이고, 송파 강동에서 굉장히 오래 하셨던 분이고, 이제 또 다른 분은 이제 송파인데, 그러니까 송파가 이제 뭐 나누기 좀 그렇지만 잠실 기준으로 잠실 롯데터 기준 오른쪽 왼쪽이 좀 성향이 많이 다르거든요. 잠실 오른쪽은 이제 뭐 대표적으로 잠실중부터 시작해서 있는 거고, 저쪽은 이제 뭐 잠신이나 저쪽이 이제 아주 이쪽은 좀 대추역 쪽이랑 가까운 쪽인데, 그쪽 지역에서 또 이제 오래 근무하셨던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렇고 뭐 다들 송파강동에서 되게 오래 계셔서 학교가 어떻게 이제 내신이 출제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뭐 이런 거를 되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되게 전문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제일 이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초등 때는 잘했는데 중학교 와서 조금씩 이제 사춘기도 오면서, 아니면 초등 때는 사실 엄마 말을 되게 잘 듣거든요. 하라면 하고,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 있어도 어쨌든 이렇게 해! 이러면 이제 하는데, 중기부터 조금씩 애들이 머리가 커지면서 이제 막 엇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얘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 얘가 왜 이렇게 착했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싸우고 애는 뭐 다른 길로 가고 이래서, 학원에 뭐 중2, 중3 때 와가지고 이제 초등 때 잘했는데 너무 사춘기를 심하게 없어서 공부를 안 했어요 하면, 사실 이제 갈 수 있는 학원이 많지가 않죠. 대형들이 이제 거의 못 가고.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소수 인원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전에 한 중3 때 진을 죽일 걸 몰라. 그러면 그쪽 부분 할 수 있으니까 최대한 어쨌든 아이한테 맞춰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다시 꼼꼼하게 설명을 하고 이제 복습을 진행할 수 있게. 그리고 뭐 부족한 부분이 정규 시간 내에 확인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좀 많은 시간을 이제 투자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학년이 뭐 저학년 때 괜찮은데 이제 그런 얘기 들으시죠. 중3이나 이런 게 다가오면 뭐 중등 때 고등을 다 끝내야 된다던데, 고등진도가 너무 안 나간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근데 사실은 좀 능력의 문제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학생이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아닌데 주변에 휩쓸려서 나가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돼서, 솔직히 말하면 잘하는 친구들은 빨리빨리 진도를 나갈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이렇게 진도가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아이가 능력만 된다면 소규모로 빨리빨리 나가는 게, 그래서 뭐 저희 반에도 이제 중3 때 이제 예비군이 1년을 가르쳤었는데, 원래 이제 공수 한 원 정도, 투 이제 조금 배우다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수학을 되게 좋아해요. 잘하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시간 내서도 뭐 일요일도 보충도 하고 해서 지금 이제 미적분, 대수 다 끝내고 확통까지 끝내고 이제 복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방학 때 특강도 되게 많고, 모의 특강이라고 해서 뭐 월화수목금 다 와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진도가 조금 아이가 역량이 되는데 진도를 좀 빨리 나가고 싶으면 이제 그런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쨌든
고등이든 중등이 선행을 앞으로 나가긴 했는데 돌이켜 보면 이제 사실 또 아는 게 없고 테스트를 봤는데 성적이 안 좋고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뭐 어쨌든 저희는 속도보다는 좀 정확하게 하고 가는데 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뭐 진도를 많이 나가면 좋지만 그걸 부정확하게 가는 것보다는 어쨌든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는 게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행 진도가 빠르진 않습니다. 근데 아이가 능력돼서 빨리 나갈 수 있는 나가는데 그게 아니면 어쨌든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고 진도가 부족한 단원이 있으면 이제 요거는 따로 선생님들이 보충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혹시 뭐 이 중에 고민이 있으시면 뭐 해결책을 좀 뒤에서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저희 학원뿐만 아니라 그냥 수학 공부 자체를 잘 하려면 이 세 단계를 잘 거쳐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문제 풀 때마다 풀이를 어쨌든 잘 써야 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애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상담을 드릴 때 이제 푸는 걸 보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이 아이는 뭐 이제 계산이 좀 틀렸어요. 아니면 문제를 잘못을 이렇게 하는데 제일 어려운 친구들이 이제 아무것도 없는 친구들. 이러면 이제 제가 보고서는 이 아이의 생각의 방향을 읽을 수가 없어요. 답만 띡 있으면 이걸 찍은 건지. 뭐 찍었다고 말하면 또 되게 기분 나빠. 혹시 이건 풀이가 없는데 좀 이렇게 하면 또 기분 되게 나빠하기 때문에 뭐 이제 가르치는 때도 마찬가지. 애들이 뭐 풀이가 없는데 맞으면 이거를 베꼈어, 찍었어 말하기 힘드니까 어쨌든 풀이 과정을 이제 잘 써야 본인도 어디서 틀린지 알 수 있고 저희는 채점을 선생님들이 다 직접 하시기 때문에 아예 여기서 틀렸구나 이런 거 이거 개념 좀 부족하구나 이런 거 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풀이 과정을 쓰도록 잘 지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푼 거를 이제 고치는데 그냥 몰라요 질문해서 알려주면 사실은 그 학습 효과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끝까지 안 알려주는 것도 문제지만 또 적당히 어느 정도 이제 아이가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스스로 고칠 수 있게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좀 공부할 수 있게 지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뭐 바로 알려주는 문제도 있긴 하죠. 너무 어려워. 근데 저희가 봤을 때 이거는 목표를 따면 알려주는데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계산하기 귀찮다고 막 그래서 계산이 육자도 일단 무조건 질문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좀 할 수 있어, 너 할 수 있으니까 네가 해봐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틀린 것들을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시험을 저희가 보면 오답노트 꼭 시키거든요. 그래서 오답노트를 통해서 아이가 틀렸던 걸 다시 체크를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시 나왔을 때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풀이 과정을 사실 이제 중학생들은 아직은 연습장보다는 이제 책에 좀 풀리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계산이 복잡한 건 아니라서 그리고 이제 연습장하고 책하고 또 이렇게 따로 들고 다니는 거 안 들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 중학생들까지는 그냥 교재에서 좀 정리를 하고 저희가 교재에서 다 채점을 해주고 이렇게 색깔이 다른 동그란 이렇게 빨간 거는 이제 맞은 거고 이게 색깔이 다른 애는 이제 선생님이 재채점을 이제 해주신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짝대기가 많은 게 있어요. 이렇게 많은 애들은 이제 5번까지 이제 고치고 와서 틀리면 다시 짝대기 줬고 또 아마 저 문제 같은 경우는 어려웠으면 이제 선생님이 바로 풀어주셨을 텐데 사실 이제 기본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옆에 거 보면 따라할 수 있거든요. 아마 친구가 뭐 계산을 좀 잘못했던지 아니면은 뭐 이해력이 좀 뭐 부족했던지 해서 아마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다시 해봐 해서 이제 고친 것 같고 보통은 이제 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이제 맞긴 한데 뭐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고쳐진다, 뭐 약간 비포 애프터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채점을 해주시고 어디가 이제 잘못됐는지 뭐 그런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오답 정리 같은 게 이제 시험을 보면 이제 여기 세 문제가 이렇게 틀리면 이렇게 세 문제를 틀리면 이렇게 재채점을 하고 다시 이제 문제 쓰고 다시 풀이를 쓸 수 있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틀린 애들을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문제를 쓸 수 있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오답 정리를 확실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저희 학원도 그렇고 이제 선생님들 같이 생각을 하는 건 일단 알 때까지 뭐 할 때까지 끝날 때 이렇게 이제 약간 캐치프레스를 정했는데 뭐 알 때까지는 일단 뭐 알 때까지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계속 질문을 했을 때 최대한 친절하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걸 목표로 모른다고 하면은 쉽게 그냥 뭐 넘어가지 않고 다시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할 때까지는 이제 사실은 되게 중요한 거죠. 본인이 이제 의지가 없더라도 어쨌든 뭐 계속 보충을 통해서 아니면 뭐 좀 혼내거나 어쨌든 뭐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섞어서 이제 아이가 어쨌든 공부를 할 수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것도 하는 건데 어쨌든 마무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재 같은 게 이제 안 끝났으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좀 집요하게 부르고 남기고 해서 좀 이제 정리를 시키는 편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면은 좀 보충 시간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괜찮은데 처음에 조금 이제 뭐 그냥 대충 해도 집에 보내주겠지 하다가 뭐 10시간씩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어차피 뭐 해야 될 걸 하는 거니까 초반에만 잘 적응을 하면 그 뒤로는 뭐 집에서 이제 많이 해오게 돼서 학습 습관도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교재는 그냥 저희가 이제 기본반이 있고 사실은 이제 개별 진도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반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학년이면 1학년 1학기 거를 이제 3월에 시작하는 친구들. 근데 그런 친구들은 그냥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로 한 번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보통 이제 처음 배우는 과정은 다 이제 개념 플러스 유형 라이트로 시작을 하는데 혹시 뭐 이걸 한 번 했거나 아니면 뭐 다른 학원에서 다른 교재를 하고 왔으면 뭐 쌤 아니면은 뭐 개념 원리 뭐 이런 교재들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사실 다루는 교재가 이제 뭐 얘네만 있는 건 아니고 뭐 상담을 했을 때 저는 지금 개념 원리를 하고 있는데 이 책을 하고 싶어 하면은 개별 진도반을 이어서 하거든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하는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교재를 정해서 하지만 선행이 좀 된 친구들은 교재를 좀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심화 교재까지도 다 다룰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웨이크 블랙라벨까지 다 이제 다룰 수 있고 그다음 고등 과정은 이제 뭐좀 잘하는 친구들은 정석을 하는데 대부분 이제 개념 원리 정도만 돼도 충분히 이제 처음 배우는 교재는 괜찮거든요. 근데 뭐 풍상자나 수학계산 이런 것도 써볼까 했는데 걔네는 좀 너무 쉬운 것 같고 그래서 그 정도로 해야 되는 친구면 중등 과정을 더 좀 심화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 여기 개념 원리랑 RPM 정도로 시작을 해서 좀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정석을 진행하고 고등 과정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블랙라벨, 뭐 자이스토리 이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이게 기본 교재인데 사실 뭐 개별 진도반은 교재가 좀 더 추가되거나 뭐 같이 이제 정해서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반명을 임의로 정하긴 했는데 여기는 이제 3월달에 그냥 1-1을 시작하는 반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이 전혀 안 돼 있는 친구 우리 아이는 이제 중1 1-1을 처음으로 해야 돼요. 아니 한번 배웠는데 1-1 좀 성적이 안 나오면 여기 반에서 이제 월수금 화목들 이렇게 앞타임들이 지금 1학년 반으로 지금 배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 플러스 요즘을 하고 한번 배웠던 친구들 아니면 여기는 보통 한 학기 정도 선행이 빠른 친구들인데 1-기본을 하면서 사실 1-1 과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유리수 계산, 수식, 그다음 방정식, 함수, 뭐 식계산이 다 들어가서 한 번 정도 한 친구들은 센 정도 다뤄주는 게 제일 어쨌든 무난하거든요. 센 C도 한번 중등심한 어떤가 이제 맛도 좀 보고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1년 이상 선행이 빠른 친구들 중에 좀 잘하는 친구들은 내신 할 때 이제 일품이나 블랙라벨까지 다루고 있고 처음 배울 때는 아마 개념 플러스 이런 라이트로 하는데 아이가 성취도가 좀 괜찮으면 뭐 센으로 바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CS반 같은 경우는 뭐 보통 1년 이상 선행이 빠른 친구들이 있는 반이고 여기는 이제 개별 지도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고 뭐 얘네도 이제 똑같습니다. 2학년들도 똑같이 우리 애는 아직 2-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니면 했는데 성적이 좀 안 좋아요 하면 이 반에서 시작을 하고 보통 이제 한 학기 정도 빠른 반, 뭐 1년 정도 빠른 반 이렇게 이제 진행하는데 보통 여기는 이제 진도가 같은 친구들이 좀 모여 있고 그래서 환서식으로 좀 수업을 하는 편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도가 다르니까 약간 개별 진도, 과외식으로 이제 소규모로 뭐 한 반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8명까지 정해놓긴 했는데 한 5명 정도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한 5명까지는 일단 하고 있고 만약에 진도가 비슷한 친구들이 많아서 좀 더 받을 수 받는데 만약에 5명인데 관리가 이제 더 늘어나면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더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이 8인데 선생님들하고 계속 상의하고 회의를 해서 이 인원이 넘어가면 아이들이 케어가 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문을 닫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중이반 같은 경우는 좀 마감이 좀 한두 명밖에 좀 자리가 없는 반이 많고 마찬가지로 이제 중3 같은 경우도 똑같이 3-1을 시작하는 반, 한 단원 정도 빠른 반, 여기는 한 1년 이상 빠른 반. 그래서 여기는 지금 개별 진도로 갈 수밖에 없고 이쪽 반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인원이 이제 거의 차서 뭐 한두 명 정도. 저희가 이제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내신이 그래도 좀 생긴 지 얼마 안 된 학원치고는 이제 성적이 되게 잘 나와서 내신을 보는 학년 인원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고 한번 성적을 볼 때마다 성적이 계속 어쨌든 나오고 100점도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2, 3학년들은 어쨌든 좀 반이 가득 차 있는 편이고 1학년들도 많은데 예비중들도 많은데 예비중은 일부러 반편성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뭐 예비중은 이제 앞타임들이 한 세 반 정도 있고 얘네는 한두 번밖에 없어서 조금 이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보충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선생님들도 이제 보충하고 이런 거를 되게 뭐 좋아하시지 않겠지만 어쨌든 아이들을 위해서 개인 시간을 내는 거를 이렇게 뭐 꺼려하지 않으세요. 뭐가 부족하면 한 명이라도 불러서 시키시고 뭐 토요일 저녁에도 퇴근 시간 지나서도 시키시고 일요일날도 와서 시키시고 뭐 그러시기 때문에 이제 학원에 오게 되면 토요일 한 11시나 뭐 저녁 시간 뭐 가끔 일요일 같은 때 보충을 부르실 때가 있어서 토요일 11시 1시가 제일 보충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은 좀 개인적으로 좀 비워주시면 선생님들이 아이를 좀 챙기기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보통 이제 토요일 11시나 끝나고 6시 이럴 때 하고 아까 말씀드린 숙제가 안 되거나 하면 11시에 와서 뭐 8시, 10시까지 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초반에 좀 공부를 이제 많이 안 했던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좀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단원이 좀 부족하거나 이해 뭐 이렇게 어려워한다면 보충을 하시고 주태는 이제 무조건 강제. 그러니까 그 주에 이제 시험을 봐서 80점 미만이 되면 재시험을 보는데 뭐 만약에 또 통과를 못하면 또 보게 되는. 그래서 제시는 이제 보통 여기 학습실이거든요. 교수님이 계시고 채점하고 그다음 고치고 오답노트까지. 그리고 결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결석을 했을 때 보충을 안 하면 진도가 많이 밀리거든요. 그래서 결석했을 때 저희는 이제 따로 보충을 해주고 만약에 진도가 같은 반이면 이제 영상으로 찍고 그다음 진도가 다른 반이면 따로 불러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결석시 항상 보충을 해준다는 거. 저희는 담임제 부담임이 없고 담임선생님 모든 걸 통제하고 담임선생님이 철저하게 책임을 지시기 때문에 어쨌든 담임 선생님이 맡아서 다 개별로 보충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은 그냥 뭐 1학년들은 1학기 시험은 없고 2학기부터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주요 학교들을 써놓긴 했지만 어쨌든 다른 학교도 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보고 2학년들은 뭐 그냥 다 보는 거고 3학년들은 뭐 이제 2학기 때 중간기말 다 보는 학교, 동북 한사는 중간기말 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륜하고 그러니까 오륜하고 보성은 이제 기말만 봅니다. 기말. 그래서 졸업고사만 보는 편이고 3학년은 이제 그래서 그 내신 산정 때문에 이제 11월 달에 보고 11월 이후는 보통 이제 고등 과정을 준비하게 됩니다. 중학교 시험을 이제 이렇게 본다는 거. 1학기 때 시험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 때 이제 뭐 내신 대비를 아예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맞춰서 뭐 한두 번 정도 그 시험들 만들어서 봅니다. 얘가 그래도 1학기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약간 학교 시험은 아니지만 학교 시험처럼 이제 시험을 보게 되고 기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때 이제 선행진도를 나가면서 이제 심화를 좀 차분하게 해야 되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때는 선행을 하면서 이제 최대한 내신에 맞춰서 집중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봤던 학교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본 건데 동북하고 보성이 좀 많이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동북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 15점이고 주관식이 15점, 30점 만점이에요. 30점 만점. 그럼 이제 중간이 30점, 기말이 30점, 그리고 수행이 40점 이렇게 돼서 이제 그럼 문제 하나가 객관식이 15점이나 20점이면 뭐 1점 몇 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한 3개 틀리면 4점이 깎이는데 이제 친구들이 시험을 처음 보니까 4점 깎이면 96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4점을 깎이면 실제로는 30점 만점이니까 뭐 3.3배 하면은 대충 뭐 한 80, 뭐 중후반 정도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동국은 제일 문제가 주관식이 15점인데 한 문제가 4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배점이 뭐 3, 4, 4, 뭐 4, 4, 4, 3이나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주관식 하나 틀리면 4점짜리만 틀린다. 곱하기 3.3은 바로 13.3점이 날라가서 바로 86점이 됩니다. 두 개 틀리면 70점대가 됩니다. 바로. 그래서 중간 때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2학년 말씀드린 건데 2학년 1학기 중간이 되게 어려워서 한 문제 딱 틀려서 87점이고 두 문제 틀리면 70점. 근데 객관식은 되게 쉬웠어요. 객관식은 다 맞고 주관식 2개 틀렸다 그래서 그러면 점수가 괜찮겠네 했는데 70점대 이렇게 나와서 타 학교에서 서술형 제 매우 높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당연히 누가 봐도 서술형 작성의 중요한 이걸 연습을 안 시키면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1점만 깎여도 바로 거의 95점, 96점이니까 서술형을 정말 빈틈없이 쓰지 않으면 100점이 안 나오는 그런 이제 스타일이고, 이제 주관식을 먼저 풀고 객관식을 풀게 이렇게 이제 지도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안 했더니 애들이 당연히 그렇게 할지 알고, 근데 1학년들이 이제 시험 처음 보니까 그런 게 더 심해서 좀 전략적으로 주관식 먼저 풀고 객관식. 그러니까 객관식은 사실 뭐 1점 몇 점이니까 3개 틀려도 0.8점짜리도 있거든요. 이거 5개 틀리면 이거 하나 틀리면 똑같은데 차라리 이걸 5개 틀리고 말지 이거를 이제 하나 틀리면 배점이 너무 커지죠. 그래서 1학기 때 어려워서 이제 이때는 좀 선생님이 약간 아이들을 좀 착각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동북에 아이들이 많이 늘었거든요. 꼬라지 오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이제 잘하겠지 하고 냈는데 이제 너무 높아서 기말부터 좀 쉬워졌습니다. 많이. 근데 어쨌든 서술형을 못 쓰면 무조건 깎이는 시스템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100점을 맞기가 막 엄청 수월한 건 아니고, 그래서 서술형 작성 연습이 무조건 필요하다. 그래서 공부 같은 경우는 객관식은 매우 쉽고 서술형 배점이 높기 때문에 서술형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서술형 문제도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뭘 써야 되고 뭘 쓰지 말아야 될지 시간에 그런 걸 정하는 연습을 엄청 시키고, 그런 걸 이제 잘해서 사실 저희가 공부의 성적이 좀 많이 잘 나왔고, 일단 보성도 똑같습니다. 보성도 얘네는 60점 만점인데 객관식 15문항 30점, 서술형 30점. 그럼 얘네도 이제 똑같은 거죠. 이거 하나당 얘네가 2점이고 이거 한 10점이니까 당연히 얘네도 이거 풀고 이거 안 풀고 이거 풀다가 시간 문제를 한 문제 못 풀면 바로 10점, 2개 틀리면 80점 이렇게 가기 때문에 배점이 되게 높은데, 얘네들을 이제 소문항 문제라고 해서 서술형 하나에 문제가 막 3, 4개씩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수는 몇 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소문항들을 각각 한 문제로 치면 거의 뭐 26, 7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는 보성 같은 경우는 시간 배분을 좀 잘 해야 됩니다. 동북은 시간은 모자르지 않는데 서술형을 잘 써야 되고, 보성은 문제 자체도 동북보다 어렵기 때문에 시간 배분을 못하면 서술형까지 오지도 못할 수가 있어서 시간 배분 연습이 되게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동북 자체가 이제 시험이 좀 어려운 편입니다. 이 보성 우리는 좀 어려운 편이고, 특히 뭐 시중교재 문제를 잘 안 냅니다. 뭐 어디서 무슨 선생님들이 무슨 회의를 해서 내시는지 되게 시중교재를 똑같이 맞추기가 되게 힘드나고, 근데 대신에 그러려면 이제 시중교재랑 다른 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맞추려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기를 잘 다져서 뭐 그냥 단순 암기가 아니라 이제 개념을 잘 이해하고 그런 것들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최대한 많은 유형들을 다루고 다른 학교 문제도 다뤄봐야 뭐 우연이라도 비슷하게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고, 서술형도 당연히 잘 써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좀 동국하고 보성은 서술형들이 매우 높아서 어쨌든 1학기 때부터 서술형 연습을 좀 많이 시키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륜 같은 경우는 서술형은 좀 적고, 서술형 그럼 서술형이 원래 이제 서술형에 해당하는 평가 점수가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걔네가 다 수행으로 갑니다. 수행. 그래서 오륜은 수행 준비를 좀 잘해야 돼요. 수행이. 그래서 수행을 이제 볼 때 시험을 보는데 이제 준비할 수 있게 프린트를 나눠주거든요, 학교에서. 그럼 그걸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면 뭐 수행을 만점 맞는 건 어렵지 않고, 대신에 이제 그러면 주관식이 없으니까 객관식제가 되게 많은 편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동북이랑 비슷하게 중간고사가 좀 어려운 편이었어요. 2학년, 3학년 똑같이. 그래서 그때 애들이 좀 시험을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그 뒤로는 좀 난이도는 낮아지고 뭐 학교 프린트 문제를 좀 많이 냈어요. 작년에 2학년 같은 경우는 원래 오륜이 안 그랬어요. 재작년까지는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작년 특히 뭐 선생님이 바뀌셨는지 학교 프린트에 비슷한 문제 되게 많이 나와서 약간 오륜답지 않은 느낌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중교재에서 출제된 문제가 적다는 게 이제 저희가 이제 100점을 맞아야 되는 문제들이 안 나온다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사실 시중교재 다 있는 거고, 저런 건 당연히 있는 건데 뭐 이런 문제라든지 조금 이건 뭐지 시중에서 못 봤는데 하는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좀 내시는 편이라서 어쨌든 100점을 맞으려면 얘네들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제 정확하게 풀어내지 못하면 100점이 좀 안 나오는 스타일이고, 3학년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시험이 엄청 어려워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2학년도 마찬가지로 중간이 원래 다 계산 단원이긴 한데 1, 2, 3학년 다 뭐 수식, 계산, 방정식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때 이제 너무 어려워서 이제 기말부터 조금 이제 수월하게 냈던 편입니다. 그래서 기말 때는 좀 성적이 잘 나왔던 편이고, 그래서 오류는 일단은 수행 준비를 되게 잘해야 되고, 뭐 워낙 여학생 중에 높은 학교고 남학생이 적은 학교, 그리고 막 여자반 남자, 그러니까 뭐 여자반이 있고 여자랑 남자 이제 혼성반, 학반 이런 게 있어서 수행을 여자들 엄청 꼼꼼히 시킨 거거든요. 당연히 공부는 당연히 잘하는 거는 뭐 다른 학교랑 비슷하지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행 잘 챙기고 학교 프린트 잘 풀고,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 이제 잘 풀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하고 있고 한산은 약간 이제 많이 올랐습니다. 한산이 예전에는 사실 문제가 되게 쉬운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100점이 뭐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한산이 시험이 막 어려운 학교는 아니고 뭐 진짜 어려워야 한 문제인데 요즘에는 한 3, 4개 정도 나옵니다. 한산이 아마 포레온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좀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고 얘네는 이제 문제 수는 좀 적당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이제 어차피 서술형이 적다 보니까 객관식 기준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서술형 100점 10점이라서 얘네들이 하나쯤 바로 10점씩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서술형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에요. 서술형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시간 배분을 잘 못해서 서술형을 못 가는 경우에는 바로 100점이 너무 커지니까 그런 게 조금 문제가 되고 난이도가 이제 많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예전 같지 않고 이거 한산 시험지가 맞나? 약간 이럴 정도. 거의 한 공복보다 더 어렵고 오륜 고성이랑 비슷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난이도 자체는. 근데 이제 다행인 건 얘네들은 이제 선생님이 뭐 일품 블랙을 이런 낼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내서 그나마 좀 이제 일품이나 블랙을 준비를 했으면 이것도 이제 일품에 이제 있는 문제거든요. 일품에 있는 문제고 얘는 뭐 그냥 모든 문제들이 다 있는 문제고 해서 그나마 다행히 시중 교재를 열심히 그래도 난이도 문제 시키면 점수가 좀 잘 나온 편이고 1학년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애들 말로는 어려웠대요. 근데 시험지를 봤을 때는 뭐 주변 학교보다 엄청 어려운 느낌은 아닌데 아이들이 체감상 좀 어려웠어라고 느낄 수는 있겠더라고요. 봤는데 예전보다 많이 어려워졌고 문제 수가 많아서 시간 관리해야 돼요. 그다음에 채점 기준이 좀 깐깐한데 100점이 안 나오는 중에 하나가 좀 치사하긴 한데 0.5점씩 깎거든. 2학년들도 뭐 3학년 중에 100점인 줄 알고 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삼각형 하고 뭐 넓이 했는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점점으로 써야 되는데 뭐 삼각형의 넓이는 뭐 3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걸 등호로 썼다고 뭐 이건 등호를 쓸 수 없다 이러면서 0.0 깎여서 99.5점 맞아오고 그런 경우가 많아서 한사는 좀 명확하다고 썼지만 약간 깐깐한 편이면서 되게 잘 써야 되고 뭐 수학 기호 같은 거 잘못 쓰면 다 깎아버리거든요. 100점이 생각보다 많이 없는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중학생은 뭐 사실 선행도 중요한데 내신 대비가 뭐 자기 하는 거 못하는데 뭐 앞서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신을 좀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뭐 내신 대비를 뭐 이적이 오래 있으면서 이제 되게 빡세게 하기도 했고 다행히 또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도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이제 내신에 되게 중점을 두고 있고 일단 교재 같은 경우에는 뭐 시중 교재도 쓰고 뭐 일품이나 뭐 쌤 이런 애들 뭐 블랙라벨 레벨에 맞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공통으로 다 쓰는 건데 송파 강동 대치 실제 시험 문제를 한 30회 정도를 교재로 만들어서 이걸 풀리는데 풀릴 때 이제 애들한테 시간을 꼭 재서 풀어라. 그러니까 실제 시험이 45분이니까 뭐 마킹하고 못까지 하면 최소 그래도 진짜 시간을 많이 써서 40분 안에는 풀지 않으면 어쨌든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서술형까지 못 갈 테니까. 아니 반대로 못 푸는 애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40분을 재서 좀 풀게 연습을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간 테스트를 저희가 매주 보는데 내신 때는 좀 더 이제 힘들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때는 이제 토요일 날은 보통 이제 서술형 대비 특강이 있습니다. 3학년은 안 하는 이유가 3학년들은 잘 써요. 애들이. 그래서 3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 2학년 때 많이 써봤다고 잘 쓰는데 특히 1학년들하고 2학년, 1학년은 정말 심하고 2학년들은 이제 1학년 때 잘 안 써본 친구들이 이제 학원에 오게 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알려줘야 되니까 이제 얘는 1시간 시험을 보고 답지를 준 다음에 본인들이 체크할 수 있게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뭐는 쓰고 뭐는 빼야 돼 이런 식으로 1학년들은 이제 서술형 시험을 보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소설을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 한글이 이제 엄청 많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얘네들은 같은 그러니까 등호 쓰면 되는데 얘네들은 같기 때문에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삼각형의 넓이는 막 이렇게 쓰는 친구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숫자만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6 곱하기는 12 나누기 3은 4 더하기 3은 7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없애려면 답지를 올바른 답지를 주고 뭘 쓰고 뭘 빼야 되는 게 최대한 이제 한글은 정말 필요한 거 아니면 안 쓰게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하고 내신 주제에서도 그런 서술형 시험들이 있고 다 배점이 있기 때문에 감점을 시키고 하다 보면 아이들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술형이 느는 게 이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도학습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쪽 이제 성내동 쪽은 막 스카도 많고 그런데 여기는 공부할 데가 많이 없거든요. 정말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 너무 좋은 조건 편의점 하나 딱 있고
뭐 PC방 이런 것도 아예 없고 뒤에 산 있고 해서 공부밖에 할 수 없는데 우리 스카가 없으니까 여기가 자습실이거든요. 제가 이제 일요일날 여기 상주가 아니고 있으면서 어쨌든 아이들이 좀 다른 과목도 할 수 있게 자습을 좀 할 수 있게 하고 있고 직접 노트는 이제 시험 전날 와서 자기 학교 걸 풀려봅니다. 3개월치를 시간에서 풀려보면 대충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얘가 한 보통 뭐 1년당 한두 개씩 틀린다 그러면 보통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빨리 가면은 되게 좋은 겁니다. 얘가 집 보고 갔더니 한 2시간 만에 왔어.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되게 잘 된 거고 안 옵니다. 안 와. 뭐 4시간, 5시간 다른 과목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좀 이제 상황이 많이 안 좋구나. 얘가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뒤에서 이제 교재는 아까 말씀드린 기본 교재 이제 세나고 여기는 기본반 애들이 제일 많이 쓰는 교재고 그다음에 이제 심화는 일품이나 블랙라벨까지 잘하는 친구들은 여기까지 다루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내신 기출 교재 이렇게 30회 정도 나와서 보통 한 번에 3회 정도, 4회 정도 나가고 있고 파이널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출 풀리고 학교 프린트 오류 같은 경우 꼭 풀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풀리고 교과서는 뭐 당연히 기본적인 거라 확인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주체는 4번을 보는데 1차, 2차는 이제 매우 어렵습니다. 요거는 거의 이제 이 근처 학교에서 100점 방지용으로 나온 문제들 다 모읍니다. 그러면 그냥 23~24문제 되는데 당연히 애들이 못 풀고 보통 이제 못 본 애들이 뭐 15점 좀 잘한다? 그럼 한 5, 60점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면 시중에서 어려운 문제를 다 모은 거니까 그래서 얘네는 뭐 점수가 낮아도 걱정할 게 아니고 얘네는 이제 걱정할 건 제시를 점수가 안 나오면 이제 그거는 좀 공부가 잘 안 된 거라서 근데 이게 제시 통과 못하면 또 제제시 이렇게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와가지고 이제 토요일 같은 날, 일요일 같은 날 계속 학원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경우가 있고 11시에서 10시까지 하고 또 통과 못하면 일요일 날 또 와야 되고 이게 처음에 되게 힘들거든요. 처음에 되게 힘든데 보통 이제 한 6개월 정도 학원을 6개월 이상 다닌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압니다. 본시를 제대로 고쳐야 돼요. 시험을 못 봐도 본시를 저희가 다 풀어주거든요. 다 풀어주고 리플레이 시키고 똑같은 문제를 2번씩 바꿔서 또 풀리는 거라서 그걸 다 풀고 본인이 완벽하게 이해하면 무조건 통과할 수밖에 없는 숫자만 거의 바꿔서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아는 친구들은 본시도 열심히 보고 선생님 설명할 때 엄청 집중해서 듣고 리플레이도 완벽하게 푼 다음에 딱 풀고 1시간 만에 가는데 이제 그냥 모르겠다 어떻게 되겠지 이러면 정말로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서 학원에 20시간씩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아까 말씀 내신은 시간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3, 4차는 뭐 이렇게만 내면 이제 애들이 뭐 자신감도 떨어지고 사실은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시험에서. 네. 그래서 이제 3, 4차 때는 학교 레벨이 비슷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8, 90점 정도는 나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보통 이제 내신이 수준이 학교 시험과 비슷하게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도 학교 수준을 내서 전체 범위를 보는 거고 얘네는 단원별로 쪼개서 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뭐 3단원이면 1단원, 2단원 같이 보고 3단원 같이 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때 만약에 성적이 좀 안 나와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네. 근데 3, 4차는 여기서부터는 거의 이제 학교 시험이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이제 성적이 안 나오면 보충을 좀 많이 선생님이 하시겠구나 좀 학원에 오래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적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2학기 중간고사 여기는 이제 뭐 그냥 전과목 평균이고 이제 동국 같은 경우가 이제 100점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한산도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 2번 다 있는데 시험 보고 항상 한 0점으로 깎일 것 같다. 그런데 이제 항상 좀 100점을 맞아오는 친구고 여기 이제 똑같이 뭐 이런 뭐 여기 최땡땡 친구나 뭐 이런 친구 같은 경우는 계속 100점을 맞고 있고 이 친구는 이제 1학기 기말 때도 100점을 맞았고 근데 이 친구는 이제 1학기 중간 때 70점을 맞았어요. 70점. 서술형을 2개 틀려가지고 처음에 2개 틀렸어 해서 괜찮은가 했는데 이제 74점인가 맞고 이때 74점 해가지고 그러니까 환산 점수니까 딱 10점인가 깎였을 거예요. 10점. 그래서 이제 나머지를 다 안 맞으면 자기는 A가 안 나온다고 했는데 다행히 다 맞아서 이제 A가 나온 친구고 여기는 이제 90점 인원이 이제 조금 적죠? 저도 이거 결과를 보고 되게 놀랐는데 100점이 어떻게 90점보다 많이 나오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동복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서술형 대비를 엄청 열심히 시켜서 100점이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여기는 이제 사실은 더 잘했는데 3학년이 없으니까 3학년 이제 시험을 안 봤거든요. 그래서 3학년까지 합치면 성적이 더 이제 잘 나오고 그냥 이렇게만 보면 잘 봤구나인데 이제 여기에 이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노력이 엄청 담겨 있습니다. 토요일날 와서 10시간 또 일요일날 와서 뭐 또 하고 막 집에 못 가고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나온 결과라서 되게 좀 자랑스럽고 네. 거의 이 성적을 거의 한 번 선생님이 내셨거든요. 제가 이제 중등은 사실 하지는 않아서 네. 그분이 거의 내신의 신 같은 존재라서 네. 어쨌든 그분한테 이제 내신을 맡기면 성적이 어쨌든 무조건 나온다. 네. 그렇게 저희가 어쨌든 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신 어쨌든 중등은 무조건 내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이제 바탕이 돼야 다음 과정을 나가는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내신에 이제 목숨을 걸고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